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370년 11월 고구려는 멸망해가는 전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대규모 기마군단을 중국 유주로 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주를 고구려의 행정구역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설치된 고구려의 유주는 그 아래 13개의 군이 있었고 유주의 최고 관리 자사는 고구려 사람 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한때 중국의 유주 지역을 경영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구려가 중국 유주 땅을 경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는 고구려 벽화 무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구려가 한때 중국 유주를 경영했다는 사실을 덕흥리 벽화 무덤의 묵서를 통해 확인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덕흥리 벽화 무덤은 무덤방을 반지하에 만든 돌방흙 무덤입니다. 덕흥리 고분은 모든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벽화는 무덤 안길과 앞방, 사이길, 안방 등에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덕흥리 벽화 무덤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놓음으로써 고구려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덕흥리 벽화 무덤의 앞방, 북벽에 쓰여진 묘지명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묘지명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덕흥리 벽화 무덤의 묘지명에는 고구려가 한때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유주 일대의 13개 군을 통치했다는 것과 또한 이 무덤의 주인공이자 유주 자사를 지낸 바 있는 진이 광개토 대왕의 신하였다는 것,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광개토 왕릉비에 쓰여져 있듯이 광개토 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것 등 실로 귀중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덕흥리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 망명객이며 더 나아가 한때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의 서북부 일대를 중국인들이 지배했다고 하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인 유주자사 진이 중국인 망명객일까요? 그럼 먼저 무덤의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구려에는 군현 제도가 없는데 묘지명에는 그것이 있으니 중국인 망명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문신왕 9년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대문신왕이 친히 개마국을 정복한 다음 그 땅을 군현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군현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낙랑국과 대방국 지역을 통합하면서 그 지역에 쓰이고 있던 군현 명칭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요동지방을 수복하면서 이미 있던 중국의 군현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체로 소수림왕 때에 전국적으로 주군현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군현 제도가 없기에 무덤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라고 하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고구려에는 장군 칭호가 없는데 덕흥리 무덤 묘지명에는 건의장군, 좌장군, 용양장군 등의 장군 벼슬이 있으니 무덤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구려 영계서문의 맏아들 연남생은 망리지에 3군 대장군을 겸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에 장군 벼슬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좌장군이라는 벼슬은 꼭 중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에도 좌장군이라는 벼슬이 있어 진무를 비롯한 좌장군 벼슬을 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의장군, 용양장군, 좌장군과 같은 군직이 고구려에는 없었기에 유주자사 진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 망명객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틀린 주장입니다. 셋째로 묘지명의 무덤 주인공 진이 신도현 중감리 태생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에 신도현이 있기 때문에 무덤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려에서도 신도현이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북도 운정군 일대가 고구려 당시에는 신도현이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가주조에 가주는 본래 신도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주는 오늘의 평안북도 운정군 일대입니다. 운정군 삼광리에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상감리, 중감리, 하감리라는 상중하의 감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신도현이라고 하면 중국 하북성의 안평국 신도현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중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묘지명에 나와 있는 무덤 주인공의 출신지 신도현 중감리는 바로 중국의 신도현이 아니라 고구려의 신도현 중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 진이 중국인 망명객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묘지명을 통해 무덤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지명에는 주인공 진이 국소대형을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무덤 주인공 진은 건의장군, 국소대형, 좌장군, 용양장군, 요동태수 등을 차례대로 밟아 유주자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형은 고구려의 고유하고도 대표적인 벼슬입니다. 주서와 수서 고구려 전에는 고구려에는 대대로 다음가는 벼슬로 태대형, 대형, 소형 등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에는 대형, 소형 벼슬이 없었습니다. 무덤 주인공의 국적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묘지명에 있는 영락 18년이라는 연호와 연대입니다. 영락이란 영락대왕, 즉 광개토왕의 호이며 연호입니다. 영락 18년은 408년입니다. 무덤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 연호를 썼던 것입니다. 만약 유주자사 진이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 망명객이거나 혹은 무덤 주변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이었다면 무덤을 쓴 날짜를 기록하면서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 연호를 쓸 일이지 왜 영락 연호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은 무덤의 북벽 서쪽 부분의 정사를 보는 장면에 그려진 주인공이 쓴 모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검푸른색의 라관을 썼습니다. 신당서 고구려전을 비롯한 여러 역사책에서는 고구려에서는 국왕은 오체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 백라관을 쓰고 가죽띠를 했는데 모두 금단추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청라관, 즉 푸른 라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덤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으로 고구려의 대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에서는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지만 고구려에 동화되어 고구려식으로 무덤도 쓰고 풍속도 고구려식으로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망명객이건 이주민이건 1세인 경우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땅에 가서 살건 본래 살던 생활 풍습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2세나 3세의 경우라면 몰라도 1세인 경우는 새로 발붙인 땅의 풍습을 즉시에 따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덤 주인공이 중국인 망명객이라면 또 그가 높은 벼슬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인물이라면 주변에 중국인 시중꾼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의 그림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중국식 인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은 고구려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덕흥리 벽화 무덤의 여러 묵서에는 유주가 13개의 군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중국의 나라들이 거느린 유주 행정구역에는 13개 군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사람이 유주자사를 지냈고 그 기록을 고구려 연호를 사용해 기록했다면 그것은 바로 고구려가 경영한 유주일 것이 분명합니다. 덕흥리 벽화 무덤의 주인공 진은 고구려 벼슬을 차례대로 밟은 인물이며 태생도 오늘의 평안북도 운정군 중감리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4세기 후반 강력한 기병부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유주 일대를 장악하고 5, 6년 동안 고구려의 위세를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유주로 진출하여 대릉하 하류에서부터 음우려산 줄기 개선 동쪽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고조선의 옛 땅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376년에 이르러 고구려는 유주 지역에서 스스로 철수하여 대릉하 개선, 즉 이전의 고조선 지역까지 물러났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고조선의 옛 땅만 되찾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덕흥리 벽화 무덤은 이렇게 고구려가 중국 유지에 진출해 그 위세를 떨치고 고조선 고토 회복을 이뤄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고구려에 관한 또 다른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